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연 3%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 같은데 매니저님께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저금리 시대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많은 종목에 대한 접근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고금리가 된다면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한 장세가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들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성장주 쪽에서는 이제 테마성에 관련된 성장주보다는 지금 바로바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 이런 종목 쪽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또 마침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테마주보다는 이러한 실적주에 대한 좀 더 관심이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내일 CPI 발표도 있는데 CPI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CPI가 지금 이제 방향성 이게 이제 어느 방향성으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근원 쪽에서는 한 6.5 정도로 전월보다 좀 증가하는 걸로 늘어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증가는 이제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 앞으로 이 방향성이 가파르게 전개되는지 완만하게 이러한 이 상승 어떤 방향성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방향성은 약간 다소 둔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CPI만 잘 결과가 좀 나온다면 이 더 이상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PI가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자전거 테마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네옴시티도 관련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펀더멘털과 수급 추세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펀더멘탈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간의 이제 바닥권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펀더멘탈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그 과도하게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 들어왔을 때 낙폭이 컸던 종목들부터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전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이 펀더멘탈 점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좀 바닥권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오이문테, 오스코테, 앱클론 이러한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성장주 쪽에서는 바이오주가 좀 상대적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11월에 미국 면역암 학회가 열리죠.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좀 펀더멘탈 쪽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오이문텍이나 오스코테, 엑플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펀더멘탈 쪽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어닝 쇼크 실적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7일 연속 오늘까지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실적은 어닝 쇼크이지만 이제 사이클상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외국인들 쪽에서의 선침해성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그동안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동이 트려고 하는 이러한 실마리가 좀 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급 쪽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건설주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의 이제 고유가에서 이제 지금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적극성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주들의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현대건설은 오늘 필리핀 쪽 수주 소식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은 뭐 중동 플랜트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GS건설이 오늘 그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는 이제 지속 성장이 가능한데 저평가돼 있다.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들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받는데 이게 이제 단발성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이후 추이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여전히 테마성 종목들이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신이나 한미글로벌, 힐이 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네옴시티 테마주죠. 그래서 이 테마주는 그냥 테마주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테마주를 장기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오늘 알토 스포츠라든가 삼천리 자전거, 지금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의 페페테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지금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판매율이 증가가 일어났다. 최근에 이제 뭐 배달 서비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전기 자전거의 판매량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시 이제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세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건설주 그리고 자전거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우리 장세를 보면 그나마 대형주들이 좀 버텨줬던 시장 같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기관의 수급도 계속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소개해드리고 8%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여쭤볼게요. 네,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기저기서 이제 추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좀 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했었고 최근에 또 한번 여기서 눌림목 들어왔을 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IRA 미국 이제 전기차가 이제 급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CATL이 이제 미국의 이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자가 제거가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여기가 단기 목표치를 딱 어제 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조정의 흐름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당분간에 이제 고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 흐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하락하고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 단기 조정이고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종목들 보러 갈 텐데요. 사실 최근 시장은 지수가 너무 녹아내리다 보니까 지수 녹아내리는데 초점을 좀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는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현대해상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저는 8, 9월에 저희 폭우랑 태풍이 엄청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현상도 많았거든요. 자동차 손해율이 오히려 더 상승했을 것 같은데 현대해상을 들고 나오셔서 저는 의아하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드디어 뭐 3%대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금리 상승에 있어서의 이제 뭔가 좀 전환점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금리 관련주를 한 종목 정도는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현대해상을 준비해봤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태풍 때문에 자동차 손해율이 좀 상당히 지금 증가가 일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보험 그 손보사 관련 주들한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현대해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고 이 부분보다는 이제 이 종목들의 이제 장기적인 그 위험 손해 개선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그 보험사들은 이제 장기 운영 자금을 이제 장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라든가 이 금리가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수익성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저금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들이 좀 그렇게 크게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금리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이러한 그 보험사들의 다시 평가 또 새로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주목을 해봐야겠다 해서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텐텐텐 점수를 조금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12% 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 손보사들이 이제 멀티플이 상당히 저평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리레이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PR은 한 4.2배고요. PBR은 한 0.6배.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럼에도 그동안 이제 저금리 상황이니까 뭐 이게 이제 적정한 이 회사들의 멀티플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고금리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한 8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급 쪽은 지금 보시면 기관 쪽은 그렇게 뭐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한 31.57에서 33.17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아직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점수는 적지 않은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번 이제 태풍 이런 피해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충분히 바닥을 다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새로 생겼죠. 그 금통위의 기준 금리의 이제 빅스텝.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에도 또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현대해상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주가는 이제 바닥권이어서 접근하는데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장에서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서서히 상승 쪽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목표가를 너무 초반부터 높게 잡지 말고 짧게 일단 잡고 접근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만 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태풍이랑 폭우 때문에 네. 손해 막대한 거 아니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온 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현대해상에 대해서 말씀 남겨주셨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오스코텍 들고 네. 오셨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그 11월 면역암 네. 학회에 대해서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는데 학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내려가는 종목이 또 바이오기도 해서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저희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명역 그 학회하고는 좀 연관성 크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그 유상증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낙폭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요 낙폭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스코텍은 지금 이제 항암제 쪽에서 나름 그 성과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네이저티닙 우리가 이제 오스코텍 하면 네이저티닙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이제 네이저티닙을 지금 유한양행하고 지금 이제 그 지금 이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네이저티닙이 이제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조건부 신약 허가를 좀 받아서 일정 부분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네이저티닙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자가 이제 타그리소. 타그리소가 지금 블랙버스트급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한 상당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항암 치료제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임상에서 나오는 이 실험 결과들을 좀 보신다면 오히려 타그리소보다도 좋은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얀센의 지금 아미밤타맙이라고 하고 이제 병용요법 요게 이제 이 하반기에 그 병용요법에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에서 FDA 혁신 치료제로도 지정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지금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도 있고 변형요법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암제 치료 중에서 이제 가장 빨리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업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의 10 점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 종목 자체가 점수가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펀더메탈은 지금 한 6점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직은 이제 적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급은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빠지면서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급 쪽을 조금 보신다면 아직은 수급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이제 나름 외국인 쪽에서 3.78에서 이제 4.40 정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그 지난번 이제 이 회사가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권리락 이후로 이제 수급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세도 이제 오늘 나름 최근에 단기간에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인데 지난번 여기서 이제 아마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다졌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의 권리락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흐름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제 저항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바로 V자로 올라오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눌림목 주고 올라오는 이런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전 주가 수준 유상증자의 이벤트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25,000원 정도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얀센하고의 이제 병용 지금 요법 요 부분도 결과물이 좀 잘 나오면 또 한번 모멘텀도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0원에서 21,5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스코텍 한동안 주춤했다가 유증 이야기 나오고 네.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유증 이슈가 끝나더라도 또 한 번의 주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네. 남겨주셨습니다. 오스코텍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이었습니다.